지금 뭐 제가 지난주 평일에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이제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윤석열 탄핵에 대한 얘기도 진작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김건희는 구속당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노동자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다수의 시민들도 실제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갤럽에서 23%가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저기는 막 20 중반 막 30 가고 막 했었는데 21이 최저였고 이제 23까지 쭉 떨어져서 이대로 가다간 10%대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요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23%나 나온다는 게 충격적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계속 비판을 하는 게 뭐 삼고 지금 뭐 저성장 문제라든지 뭐 가계부채 말할 것도 없고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따가 다룰 뭐 의료 대란이라든지 역사, 친일 뉴라이트 문제라든지 지금 문제가 산더미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은 뭐냐? 이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전부 검은 선동 세력이고 이들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 말로는 자유의 가치라고 하지만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거창하게 어떤 뭐 이념 전쟁 타령하는데 실제로 하는 얘기들 보면 과연 이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는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유 가치 체계를 지킨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욕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사이비 지식인이고 검은 선동 세력이고 나를 지키겠다는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그러더니 야 어제 어마어마한 소식이 터졌습니다.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데요. 피의자 문재인으로 저렇게 만들어버렸죠. 검찰에서. 이게 검찰에서도 야 아니 막 나간다 얘기는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저렇게 뇌물이란 얘기까지 하면서 피의자 문재인이란 얘기를 갖다 붙여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 한 기사에도 채팅이 막 댓글이 4,000개 가까이 달렸어요. 넘게 달렸죠. 무슨 얘기냐? 왜 갑자기 뇌물, 뭐 피의자 얘기가 나오냐? 아주 심플하게 보면 이겁니다. 사위가 급여를 받았는데 그게 뇌물이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싶을 텐데 간단히 말하면 사위가 취업한 이후에 생활비를 주던 거를 끊었기 때문에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본 거 아니냐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를 가져온 거거든요. 사실 생활비를 어떤 식으로 줬는지도 사실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아직. 그리고 이게 저들이 저런 식으로 엄플 딱 때리고 어쨌든 피의자라고 만들어 놓으면 또 태극기부대들이 결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속셈이 훤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온 게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압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초등학생 손자 아이패드를 왜 압수를 해갑니까 도대체?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저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건데 7년 전에 있었던 사이가 취업했다고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제대로 설명도 못합니다. 그냥 망신 주게 하고 탈탈 털고 괴롭히고 이거 예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을 털던 방식이랑 지금 똑같은 거고요. 최근 달에 전세계약 맺은 부동산 중개업체는 또 왜 뒤집니까? 아니 7년 전에 있었던 일이면 그 시점에 대해서 터는 것도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문제 제기를 받기 딱 좋은 상황인데 왜 최근 달에 전세계약 맺은 데를 터냐고요? 그리고 지금 계좌를 왜 최근 계좌를 터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도 바로 신속하게 입장을 냈습니다. 이건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다. 지금 전 정권 보복한다고 본인의 떨어진 지지율 떨어졌다는 수준이 아니죠. 거의 그냥 박살난 민심에 대해서 이거 제대로 회복할 수 있겠냐. 이런다고 국면 전환되지 않는다. 이렇게 단호하게 입장을 냈고요. 이러니까 네이버 댓글에서도 보시면 반응이 처참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댓글에서도 이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원래 네이버는 주로 윤석열 정부를 옹호하고 다음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하니까 처음에 어땠습니까? 다음을 털었잖아요. 다음을 털었는데 이제는 국힘당에서 뭐라 하는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까지 싸잡아가지고 포털 자체의 문제다 그냥. 전부 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저거 그 검은 선동 세력들이고 거기에 노란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욕을 먹고 있잖아. 이 세계관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급여가 뇌물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이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압도적인 거죠. 결국에는 이게 자기 지지율 때문에 저런다는 거는 이미 다 퍼져 있는 얘기고요. 결국에 유튜브 그 영상에도 댓글이 막 5,000개 가까이 달릴 정도로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중요한 건 뭐냐? 아직까지 이게 대다수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그 퍼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태극기 부대들이 저렇게 결집을 하고 아직까지 보수 지지층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거를 뭐가 문제인지를 조목조목 알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 여기서 또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뭡니까? 곽상도 사례입니다. 대표적으로 50억 가지고 50억 클럽 얘기로 발칵 뒤집혔었는데 어느 순간 1심에서 무죄를 받고 2심에서도 자기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이런 문제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김건희를 숨기기 위한 작전 아니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그냥 김건희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비판에 나섰고요. 이 김건희라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 캠페인에 강아지 도안을 썼는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김건희 뜻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명품백을 받을 때 무슨 논리로 본인들의 잘못을 털었습니까? 나 이거 공직자가 아니라 민간인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정작 국가 여기저기에는 다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부 사업에도 심지어 영향력을 엄청나게 행사할 때는 여기선 또 영부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선택적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여기저기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부인한테 명품백 이건 뇌물을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뭐 지금 알선수재다 뭐 뇌물 등등 막 엄청난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그냥 민간인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뭐 책임 없지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털고 넘어가려고 한 게 지금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 어느 정도로 개입을 했냐면 강아지 도안을 그려놓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환경부 정책 캠페인에. 근데 바이바이 플라스틱 그 결과를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집 가가지고 다회용기 업소 이용 해가지고 저게 결과 보고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게 일반 기업에서도 이런 식으로 결과 보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무려 이게 대놓고 지금 뭐 환경부라든지 막 각 부처 기관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결국 이건 윤석열 김건희의 자화자찬식 홍보를 위해서 국가 예산이 쓰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서 또 연결되는 게 바로 색칠놀이 사건입니다.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때 당시 어린이 정원 요 그 색칠놀이 때 여기 강아지 요 도안이 앞서 말씀드린 그 도안이랑 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설록에서 이걸 굉장히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도안, 방금 색칠놀이에 사용된 도안이 앞서 말씀드린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하고 딱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게 김건희 씨의 엄청난 영향력 행사인데 여기서는 결국 영부인으로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 실제로 각 부처에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김건희가 국정에 관여한 증거다라고 민주당 강두구 의원도 비판에 나섰고요. 명품백 얘기가 당연히 여기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친윤 스피커 진중권 씨가 뭔데 여기 막 김건희 씨랑 1시간씩 통화하고 이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숫자에 지금 김건희 씨가 꽂혀 있다고 폭로를 했죠. 그래서 이걸로도 지금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완강하더라. 무슨 뭐 과학적이네 뭐네 막 떠들고 있는데 야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이비 지식인 어쩌고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자기 거울 보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에 단단히 꽂혀가지고 지금 이게 대화가 안 되더라. 뭐 아무튼 요 인간이 왜 김건희 씨랑 저렇게 전화를 주고 받는지도 뭐 이걸 차치하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김건희 후원 요 연결고리 영세업체가 한마디로 대통령 관저공사를 2차례나 수주했다는 단독 보도가 최근에 나왔었고 그래서 막 히림 얘기 나오고 21g 얘기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드레스룸, 사우나, 13평의 증축공사에 관련해서도 투명하지도 않고 심지어 막 왜 도대체 이 수의 계약이 됐는지도 제대로 설명도 안 되는 상황에 드레스룸과 사우나를 위해서 또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드러나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고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저러고 있을 때냐? 사실 이게 태평성대일 때 이런 소식들이 전해져도 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 속이 뒤집힐 만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시점 역대급 세수 부족 그 작년에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심지어 올해 상반기는 작년보다도 세수가 10조나 덜 거쳤습니다. 그리고 관리재정 수지가 이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건데 100조 원 넘게 적자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 저렇게 아방궁이나 꾸미고 있었다니
지금 이게 다 드러난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서 아주 일부가 드러났고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문제 없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이거는 다 지난 정부 때문에 그때 그 지난 정부에서 이걸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긴 거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근데 그거를 치우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이 어마어마한 폭탄들을 5년 안에 얼마나 제대로 다 치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여론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겠죠. 진짜 장담하는데 나중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저질러 놓은 짓들, 여기저기 막 똥 싸놓은 것들, 이런 거 치울 때 국힘 측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니네도 전 정부 탓만 하더니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때 즉각 대응에 나설지도 미리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허리띠 바짝 졸라맨다고 아무튼 저렇게 언플을 해놓고 한다는 짓이 저렇게 아방궁이나 꾸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짤까지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수의 국민들한테는 야, 돈 없으니까 허리띠 졸라매. 그러니까 허리띠를 나 빼고 너네들이나 졸라매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맨날 술 마시고 다니고 여기저기 막 자기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챙겨주고 그 막 초부자 감세해주고 결국 거기서 빈 돈을 서민 중산층들한테서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토부에서 서울 양평 땅 특혜 의혹 관련한 자체 감사에 착수한다는 단독 보도도 나왔는데 실제로 이게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갑자기 왜 바뀌었냐, 요것도 어느 순간 잊혀졌어요. 무슨 막 몇 년 전 얘기 같은데 이거 불과 얼마 전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매일같이 사건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도 어느 순간 묻히는 것 같은데, 이걸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해서 사실 뭐 제대로 뭐가 드러날 거라고 기대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결국 왜 갑자기 종점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하필 또 그 인근에 무려 축구장 3개 넓이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게 당연히 특혜란 얘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결국엔 제 식구 감싸기 하고 그냥 이런 의혹 무마용, 나중에 이제 명분을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해봤는데 문제 없는데 이렇게 명분용으로 한다고 다들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현석 검찰총장도 진짜 웃기죠. 법 앞에 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민주당에 막 검사 탄핵한다고 할 때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센 척이란 센 척은 다 하더니 결국에는 수사심의위에는 관여 안 한다. 결과를 존중하겠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요것도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그냥 명분만 만드는 거죠. 나 이렇게 역할에 목소리 냈고 수사심의위에 내가 관여를 하면 오히려 안 되는데 하면서 난 존중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긴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김건희 씨 관련한 택도 없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영상으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니 지금 쪽방촌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면서 말 같지도 않은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봉사, 구슬땀. 야, 진짜 진짜 역겹더라고요, 솔직히. 직접 청소 도배하는 모습 감동. 야, 이러면서 제가 굳이 사진을 막 가져오진 않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따옴표로 나올 내용이냐고요, 지금 이 시점에. 직접 청소 도배하는 모습이 아니 당연히 봉사활동 할 수 있고요. 뭐 현장 와가지고 여기에 고맙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근데 언론의 역할이 뭡니까? 앞으로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언론인들의 역할은 권력 감시와 비판이다. 어마어마하게 떠들어댈 겁니다. 근데 그 용기가 왜 저 자칭 보수 정권도 아니죠. 자칭 보수 정권 저 사람들 앞에 가면은 그 용기가 다 사라지냐 이겁니다. 이야, 참 대단해요. 심지어 여당 대표나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그런 실제 현재 집권 세력들한테는 용기가 안 나는 사람들이 야당 대표만 보면 아주 신나가지고 물고 뜯고 있죠. 비판을 하지 말란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성역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하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야당과 집권 여당 책임이 어디가 더 강합니까? 그래서 지난 정부 때도 야당도 문제 있는 거 알지만 당시 뭐 미래통합당도 문제 있는 거 아는데 야 근데 집권 여당이 가장 책임이 막중한 거 아니냐? 그럼 왜 집권했냐? 이런 얘기를 맨날 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들을 하던 자칭 대표적으로 이제 친윤 스피커 같은 인간들이죠. 그런 인간들이 지금은 왜 그렇게 눈치를 보냐? 그렇게 용감한 척하는 인간들이. 문제는 지금 독도 관련해서도 일본이 아주 신났다는 거예요.
대놓고 결국에는 우리가 야 이러다가 독도까지 내주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처음에 할 때도 야,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얘기하셨던 분들 지금은 아마 입장이 다들 바뀌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독도 방어 훈련 일절 하지 말라. 일본이 뭔데 이딴 걸 요구합니까? 저희 제정신입니까? 한미일 협력을 빌미로 해가지고 결국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 강화하려고 한다는 것도 많은 시민들이 다 예측을 하고 전문가들도 진작부터 이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2024년판 방위백서 그리고 어린이용 방위백서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하고 이따위 짓을 저지를 거라는 걸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한미일 타령하고 있어요. 심지어 대놓고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헛소리를 저렇게 끄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독도 근처에 일본 소해함까지 출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작년이죠. 광복절을 코앞에 두고 저렇게 대놓고 일본이 독도까지 와가지고 이건 우리 그 정부를 대놓고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일본에선 저런 요구를 하고 있고 한참 선 넘은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한국에선 어쩌고 있냐, 독도 훈련을 일본 눈치 보면서 쉬쉬하고 아주 그냥 깨작 안 하면은 이건 또 감당이 안 되니까 깨작깨작 그냥 이런 식으로 독도 훈련 치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독도 방어 훈련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일본이 택도 없는 짓을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특히 독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킬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독도 방어 훈련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다 역대 최소 전력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윤석열 대통령 하는 소리가 뭡니까? 맨날 하는 얘기, 한일 관계가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간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는 거는 전부 다 감정적인 거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이게 다 국민들이 지금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 아니냐, 언제까지 우리가 일본에 그 사과만 요구할 거냐, 이게 말도 안 되지만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갖고 있는 세계관이란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진작부터 비판했듯이 한미일 동맹 이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했을 때 야, 근데 민주당 왜 그렇게 또 저 싸우냐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한번 보라 이겁니다. 아니 대놓고 한미일 동맹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일본에서 대놓고 독도는 지네 거라고 헛소리를 막 남발하고 있는데도 정부도 찍소리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김태효라는 인간, 야,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인간은 도대체 국회에 나와가지고도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한미일 타령 제일 많이 하는, 아예 그냥 윤석열 외교 안보 분야에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을 저렇게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반중 반북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한미일 그 북중러 이렇게 딱 구분 지어서 이게 미래지향적인 거다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최근에 중일마 사태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슨 반성의 그 발언 같은 것도 안 나오고요. 대통령실도 심지어 이걸 옹호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얼마나 김태효라는 사람이 지금 실세인가를 알 수 있고요. 뉴라이트가 심지어 무슨 깨끗하고 뭐 참신하고 새로운 우파다, 요 황당한 소리라니까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친일 매국병이다 라고 대받아쳤죠. 이거는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김태효란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일본에서 차세대 지도자로 선정을 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란 의미를 모른다.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도 야, 이 대통령 개무시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브리핑을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윤석열 스스로 바보 인증을 한 거예요. 나 뉴라이트 의미가 뭔지 모른다. 그런 인간이 독립기념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기저기다가 중요한 역사 관련한 그런 요직에다가 죄다 뉴라이트들 갖다 꽂아 넣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군사기밀 유출로 유죄를 확정받은 김태효 씨가 윤석열 정부에서 바로 2달 만에 사면을 해주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윤석열 브리핑을 보면서 제가 진짜 기가 막혔던 건 분명히 이런 말을 합니다. 반국가 세력이 뭐냐?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은 간첩 그리고 국가기밀 유출한 사람들을 지칭한 거야. 그러면 앞서 보셨듯이 이 인간 뭡니까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맡고 있는 저 김태효란 인간이 군사기밀 유출했는데 이거 반국가 세력 아니에요? 이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념적으로도 먹고 그냥 생각이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 말대로면 반국가 세력, 그것도 대표적인
실제로 대법원 최종 유죄를 받은 저런 국가기밀을 유출했던 사람을 자기 손으로 사면을 해줘요. 그럼 자기 말대로면 자기 손으로 반국가 세력을 사면을 시켜준 겁니다. 아니 뭐가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말과 행동이 전혀 맞지도 않고요. 심지어 뭐 민주당 괴담에 뭐 1조 6천억 혈세 낭비했다. 지금 핵폐수 관련해서 또 이런 망언을 했다가 요것도 오히려 국힘당이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 여전히 자기네들의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김문수라는 사람도 결국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죠. 근데 2009년에도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식민지가 안 됐다면 오늘의 한국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뭐 식민지하고 뭐 전쟁하고 이런 게 오히려 잘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무슨 비판이 나왔었냐면 뭐 뉴라이트, 올드라이트 이제 이런 말도 쓰지 말자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 뉴라이트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두루뭉술 얘기했다는 거예요.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만 하더라도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게 그때 당시에 눈치가 많이 보였고 기존의 올드라이트라는 사람들도 이리저리 말을 돌리는데 야, 저 김문수 봐라. 대놓고 식민지 근대화 뭐 이런 당당한 이런 목소리를 당시부터 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황당한 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뭐 올드다, 뉴다 뭐 이런 거창한 말이 아니라 결국 친일 매국병이라고 김민석 의원이 지적했던 그 대상자들이 당당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인간들이 당장 대통령부터가 저런 그 친일 매국 행위를 하고 그런 발언들을 막 하니까 아니 일반 시민들도 이제 당당하게 막 광복절이나 3.1절 날에 일장기를 걸고 어그로를 끄는 거 아닙니까? 일제시대 선조 국적이 일본이었다. 요 망언으로 청문회도 파행을 시켰던 사람을 대놓고 노동부 장관으로 앉혔고요. 오죽하면 홍준표 시장도 김문수의 발언을 비판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오죽하면은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야, 또 여기 정광훈을 끼얹어 버리죠. 김문수 총리 임명해야 윤석열 퇴임 뒤에 깜빵 안 간다. 아니 사이비 타령을 할 거면 저런 인간부터 어떻게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심지어 노동부 장관 지명한 건 윤석열이 제일 잘한 인사래요. 와 진짜 끔찍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 정광훈 옆에 있던 김재원 씨도 뭐 제주 뭐 광주 비하 뭐 말할 것도 없이 했는데 이번에 또 최고위원이 됐죠. 야, 또 여기에 친윤이라 불리는 권성동 같은 사람도 하는 얘기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니 우리는 왜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못 부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 기념관에 또 힘을 열심히 보태고 있는데요. 야, 요 간담회 면면이 보니까 또 기가 막힙니다. 맨 왼쪽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 인류한 씨죠. 인류한 최고위원부터 권성동, 나경원 그리고 오른쪽 그 두 번째 김항식 전 총리도 왔고요. 맨 오른쪽이 이제 김민전 최고위원이죠. 한마디로 지금 여기에만 하더라도 최고위원들이 또 2명이나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예전에는 이승만이라는 얘기를 못 꺼냈거든요. 어떤 인간인지 뻔히 이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야 뭐 당장 대통령도 뭐 독도까지 내어줄 마당에 야 이승만 띄우기나 하자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도 독립영웅들의 이름이 빠지고 심지어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필자가 이런 망언까지 합니다. 일제에 착취 안 했다. 그게 만행인지 모르겠다. 저런 인간이 교과서를 만든다는 게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 박근혜 정부 때도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막 토론에 나와가지고 그 친일, 뉴라이트 그 인간들이 이건 막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다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 하려는 게 본인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북한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냐. 전체주의적으로 그런 발상을 가지고 교과서까지 저렇게 멋대로 하려는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냐고 막 떠드는데 문제 없는데 당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엄청난 욕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젠 이승만까지 간다는 겁니다. 독재 대신에 장기 집권이라고 저렇게 또 세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를 이렇게 보면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는 겁니까? 이승만 이꼬르 독재였는데 그게 아니라 장기 집권을 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도 안 한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최근에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언론에 대고 한국 청년들은 일본 식민지배 생각을 안 한다.
한국 청년들을 뭐로 알면 지금 저런 얘기를 당당하게 합니까? 누가 안 합니까? 아니 실제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본에 여행을 가는 청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뭐 일본 여행 가고 막 인스타나 이런 데도 올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역사적인 문제, 독도 내줘도 되고, 현 정부 잘하고 있고, 이승만 찬양하고, 일본이 뭐라고 하든, 그 옛날 얘기 갖다 언제까지 우리가 사과를 요구할 거야? 미래로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과거에 이런 문제들을 저질러 놓고 그걸 전부 다 덮어주고 시간만 질질 끌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야 언제까지 구질구질하게 옛날 얘기할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데 너희들 너무 컴플렉스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누가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런 선례를 남겨놓으면 앞으로 다른 나라들에서도 대한민국을 뭐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 한다는 소리 보면 야당이 괴담 타령을 한다는 거예요. 독도 지우기에 뭐 계엄령 준비설 이런 게 전부 다 괴담이란 얘기를 하면서 광우병 얘기까지 갖고 와가지고 전부 다 저렇게 또 프레임 연결해가지고 장난질 치려는 거죠. 저런 게 대표적으로 저들이 맨날 하는 프레임 장난질이란 겁니다. 저런 식으로 옛날 그 문제들까지 엮여가지고 같이 지금 태극기 부대한테 그 힘을 보태달라고 저렇게 전선을 그으려는 거고요. 아니 지금 이게 독도 지우기를 한다는 거는 앞서서 보셨던 것만 보더라도 뻔히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독도 방어훈련은 왜 그렇게 심지어 계획조차 안 세웠다고 비판을 하니까 그 뒤에 부랴부랴 비공개로 그것도 아주 그냥 대충 소규모로 그렇게 명분만 남겨놓고 넘어가려 하는데, 이게 독도 지우기란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 이제 기시다가 곧 한국에 오면 그거 눈치 보면서 제가 또 이렇게 판을 깔아놨습니다요 뭐 이거 하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반국가 세력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계룡대 비상활주로는 못 쓴다고 합니다. 왜 못 쓰냐? 육군협회에서 방위산업 전시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10월까지 그래서 계룡대 비상활주로를 못 쓴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상시에 그 활주로를 쓸 수 있는 그걸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행사 때문에. 이러니까 말로는 뭐 반국가 세력에 뭐 안보에 뭐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정작 뒤에서 하는 짓거리 보면 막 관련한 예산도 줄여버리고 그렇잖아요. 맨날 미래세대 얘기하면서 연금개혁, 뭐 노동개혁, 뭐 교육개혁, 거기에 뭐 의료개혁, 온갖 말 같지도 않은 개혁자는 다 갖다 붙이면서 하는 짓 보면은 앞뒤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에 워크숍을 하면서도 이렇게 그 결의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뭐 누가 개파냐 이거는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야6당도 막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면은 또 여기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또 국힘당 측에서 나름 합리적이네 뭐 이런 소리를 또 들으니까 그런 쪽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이고 그건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런 기회를 틈타가지고 자기 이름을 알리려는 사람들은 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좀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역할 하자는 거랑 이 기회주의적으로 여기서 자기 이름 알리고 그 저들의 또 떡밥을 던지는 걸 비판하자는 거랑 다른 얘기인 겁니다. 최근에 또 우리 땡피님이 이렇게 이 짤을 또 만들어 보내주셨는데 당연히 신친일파를 척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뉴라이트라고 하지만 결국 뭐 친일 매국병, 외라이트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당연히 지금 여기에 독도 내주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저들이 가진 세계관, 특히 김태우로 대표되는 결국 궁극적으로 한일 간에 동맹 타령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랑은 도저히 대화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무슨 타협의 여지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소식 계속 정리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들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보수라고 부를 수 없다. 보수를 자처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아직까지도 옹호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가 그럼 무엇이냐? 보수가 뭐라고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도대체 지키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아직까지도 옹호를 하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제 주위에 있는 보수주의자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신인규 위원장 같은 그런 분들은 윤석열 정부에 앞장서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하잖아요. 이건 진짜 그냥
자칭 보수, 그러니까 이해관계, 이익 뭐 이런 걸로 뭉치는 자칭 보수들 말고 진짜 내가 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과 이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이 온건한 개혁을 바라는 그런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선 지금 윤석열 정부의 행패를 도저히 그냥 두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상식적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탄핵의 길로 가기에는 많이 역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브릿지를 연결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와 관련한 내용도 따로 정리해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